문이 닫히는 소리가 바람에 섞여 사라졌다.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스쳤지만 왠지 모를 설렘이 가슴을 간지렸다. 이곳에서의 첫 만남이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줄 것만 같은 예감. 안녕하세요. 여전히 꿈을 꾸는 34세 지훈입니다. 5년 전 베트남에서 건너와 이 도시의 불빛 아래 작은 마사지 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9, 처음 이곳에 발을 디뎠을 때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죠. 하지만 이내 저는 이 공간에 적응했고 이곳은 제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제 샵은 크지 않았습니다. 낡은 상가 건물의 2층에 자리 잡은 방 2칸짜리 작은 공간. 하나의 방은 마사지 베드와 아로마 오일 향으로 가득했고 다른 방은 손님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작은 응접실 겸 제 개인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계절이 바뀌는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름의 뜨거운 햇살, 가을의 쓸쓸한 낙엽, 겨울의 차가운 눈, 그리고 봄의 따스한 햇살까지. 이 모든 풍경들이 저의 고단한 일상을 위로해주곤 했습니다. 매일 아침 9시에 샵 문을 열고 저녁 10시가 넘어서야 닫는 고된 하루의 반복. 가끔은 이 모든 것이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손님이 없는 날, 텅 빈 샵에 혼자 앉아 있을 때면 문득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베트남에 두고 온 가족들, 그리고 꿈을 향해 달려온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가족에게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었고, 이 도시에서 제 힘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외로움도 고단함도 잊은 채 묵묵히 제 일을 해나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평소와 다른 예약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대부분의 손님들은 짧게 마사지를 받고 돌아가는데 이분은 특별한 마사지를 원한다고 하셨어요. 목소리는 낮고 굵직했으며 어딘가 모르게 여유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사지 샵 맞나요? 특별한 마사지를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네, 어떤 마사지를 원하시나요? 제 목소리는 조금 긴장되어 있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제가 좀 지쳐서요. 몸과 마음이 모두요. 그래서 단순한 마사지보다는 제 영혼까지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사지가 필요합니다. 그의 말에 저는 당황했지만 이내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육체적인 피로를 풀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지친 듯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저는 왠지 모르게 그에게 이끌리는 듯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저는 그를 마사지룸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가 베드에 눕자 저는 따뜻한 아로마 오일을 손에 덜어 그의 등에 부드럽게 발랐습니다. 그의 피부는 단단했고 근육은 잘 다져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부터 시작해 뭉친 근육들을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길이 닿을 때마다 그의 몸은 조금씩 이완되는 듯 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제 마사지를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숨결이 제 손끝에 닿을 때마다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나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편안한 건 오랜만이에요. 그의 말에 저는 왠지 모르게 뿌듯했습니다. 단순히 마사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지친 영혼에 위로를 건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말없이 서로에게 집중했습니다. 저는 그의 몸을 통해 그의 내면을 읽으려 노력했고, 그는 제 손길을 통해 치유를 얻으려 했습니다. 그의 등 근육 사이에서 느껴지는 단단함은 그의 삶의 무게를, 그리고 그의 거친 숨소리는 그의 내면에 쌓인 피로를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마사지가 끝난 후 그는 개운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정말 최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듯 했습니다. 다음에 또 오시겠어요? 제가 묻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매일 오고 싶을 정도네요. 그의 말에 제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후로 강우람 씨는 매일 저녁 7시에 제 샵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항상 같은 시간에 찾아왔고 항상 같은 마사지를 요구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제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의 발자국 소리, 그의 낮은 목소리, 그의 따뜻한 눈빛, 이 모든 것이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그는 마사지를 받는 동안 때로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고, 때로는 제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큰 회사에서 일하는 중요한 사람이었고, 그의 어깨에 놓인 책임감은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제게 낯선 세상의 이야기였지만 왠지 모르게 공감되었습니다. 그도 저처럼 이 도시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마사지를 마치고 그가 일어나려 할 때였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잡고 잠시 멈춰 세웠습니다. 강우람 씨, 혹시 제게 다른 특별한 마사지를 받고 싶으신가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는 제 눈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서 저는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 안았고 저는 그의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입술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오직 우리 둘의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차키스의 떨림이 가라앉자 우리 사이의 열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손을 맞잡고 응접실로 향했습니다. 희미한 조명 아래 우리는 진실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손길이 저를 지나갈 때마다 숨겨진 불꽃이 피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제게 묻고 있었고 제 미소는 그에게 답했습니다. 둘이 하나로 맞닿는 순간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들이 되살아났습니다. 그의 숨결이 닿을 때마다 전율이 온몸을 타고 흘렀고 그의 심장 박동이 제 가슴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결합을 넘어선 두 영혼의 깊은 교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 아래 우리는 서로의 온기에 취해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을 공유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때로는 강렬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저를 탐험했고 저 역시 그의 모든 것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했고 세상의 모든 걱정과 불안은 저 멀리 사라진 듯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우리는 함께 별이 빛나는 우주로 날아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쾌락을 넘어선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모든 감각이 극대화되어 시간과 공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오직 순수한 존재감만이 남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 그의 품에 안겨 누운 채로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숨결을 느꼈습니다. 그의 심장 박동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동안 저는 그에게 머리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제 머리카락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었고 그 작은 손길에서도 깊은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가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네, 정말 좋아요. 제 대답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에게 새로운 의미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마사지사와 손님이 아닌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어두운 샵에서 밝혀진 한 줄기 빛처럼 우리 삶에 새로운 밝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후로도 그는 매일 저녁 샵을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비밀스러웠지만 그만큼 더 깊어졌습니다. 그의 존재는 제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는 저를 단순한 마사지사가 아닌 한 여자로서 존중해 주었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지윤 씨는 정말 대단해요. 혼자서 이 모든 걸 해내다니. 그의 칭찬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저의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이후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이 도시에서 성공하고 싶은 저의 꿈까지. 그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때로는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오랫동안 이런 식으로 제 마음을 털어놓을 상대가 없었는데 그와 이야기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제게 단순한 손님이 아니었고 저는 그에게 단순한 마사지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통해 위로를 얻고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윤 씨, 제가 미옥 씨를 좋아해요. 처음에는 그냥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이상의 감정인 것 같아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 역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에 저는 망설임 없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우람 씨를 좋아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우리의 관계는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그는 저에게 규칙을 제안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비밀로 하자. 그리고 주 3회만 만나는 걸로 하자. 다른 날은 서로의 삶에 집중하는 거야. 그의 제안은 현실적이면서도 배려심 깊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 깊이 빠지지 않으면서도 서로의 존재를 통해 힘을 얻을 수 있는 균형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계는 예상치 못한 시련에 부딪혔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샵을 찾아왔습니다. 강우람 씨, 이 여자랑 무슨 관계예요? 그녀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고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아내는 샵을 뒤엎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분노는 거셌고 저는 무력했습니다. 그때 강우람 씨가 나타났습니다. 여보, 왜 이래? 이분은 그냥 마사지사일 뿐이야. 그는 저를 보호하려 했지만 그의 아내는 더욱 격렬하게 저를 비난했습니다. 저는 그의 아내의 눈빛 속에서 절망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향해 남편을 빼앗은 여자라고 소리쳤고 저는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강우람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우람 씨, 우리 관계는 여기서 끝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저를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샵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이 도시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의 존재가 그의 가정에 불화를 가져왔다는 죄책감에 시달렸고 더 이상 이곳에서 마사지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베트남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고 짐을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샵에 앉아 지난 날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강우람 씨와의 만남, 그리고 우리의 짧지만 강렬했던 사랑.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삶에 새로운 색깔을 입혀주었고 저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었으니까요. 떠나는 날 비행기 시간에 맞춰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항 라운지에서 강우람 씨를 보았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훈 씨, 가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저 이혼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훈 씨를 만난 후 저는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저는 행복하지 않았고 저는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나려 했는데 그의 등장으로 모든 계획이 틀어진 것이었습니다. 지훈 씨가 제 삶의 빛이에요. 제발 저와 함께 있어 주세요. 그의 간절한 목소리에 저는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고 우리는 함께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우리는 다시 샵으로 돌아왔습니다. 샵의 문을 다시 열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강우람 씨는 매일 저녁 샵으로 찾아왔고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그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소개했고 저 역시 그를 저의 친구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처음에는 저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지만 강우람 씨의 진심과 저의 노력을 통해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고 그의 친구들은 저를 새로운 가족처럼 맞아주었습니다. 우리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주 3회는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나머지 날은 각자의 삶에 집중하는 것. 이 규칙은 우리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을 존중했고 서로에게 너무 의존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바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늘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받아줬습니다. 저희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아내의 등장으로 인한 충격과 혼란은 저의 마음속 깊이 상흔을 남겼습니다. 그날 이후 샵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손님들은 줄어들었고 저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의심과 수군거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의 아내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그녀의 비난 섞인 눈빛이 저를 꿰뚫는 듯 했습니다. 과연 제가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이 샵을 계속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강우람 씨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지만 그의 아내가 찾아온 이후로 우리는 더욱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용기를 주었고 저의 옆을 굳건히 지켜주었습니다. 지윤 씨, 괜찮아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저 믿으세요.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샵의 경영은 점점 어려워졌고 저는 베트남에 계신 부모님께 보낼 돈마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인가? 저는 자책했습니다. 강우람 씨와의 관계가 시작되기 전에는 비록 외로웠지만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저는 강우람 씨에게 헤어지자고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람 씨, 우리 관계는 여기서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 때문에 우람 씨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더 이상 이곳에서 버틸 자신이 없어요. 저는 베트남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제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품은 따뜻했지만 저는 그의 슬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윤 씨,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저에게는 지윤 씨가 필요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그는 저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고 저는 그의 도움을 받아 샵을 다시 정비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샵의 마케팅 전략을 세웠고 새로운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샵의 간판을 새로 달고 내부 인테리어를 밝고 현대적인 분위기로 바꾸었습니다. 저는 마사지 기술을 더욱 연마했고 새로운 아로마 오일 블렌딩을 연구했습니다. 강우람 씨는 제 옆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샵에 나와 저를 도왔고 때로는 저의 고민을 들어주는 상담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역경을 헤쳐나가며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점차 손님들의 발길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샵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예약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강우람 씨의 아내로 인한 소동은 점차 잊혀져 갔고 저는 다시 이곳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저희의 관계를 인정하게 되었고 그의 어머니는 저를 찾아와 맛있는 베트남 음식을 만들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의 친구들도 저희를 응원해 주었고 저희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는 당당한 연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주 3회는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나머지 날은 각자의 삶에 집중하는 것. 이 규칙은 우리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을 존중했고 서로에게 너무 의존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바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늘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받아줬습니다. 저희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아내의 등장으로 인한 충격과 혼란은 저의 마음속 깊이 상흔을 남겼습니다. 그날 이후 샵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손님들은 줄어들었고 저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의심과 수군거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의 아내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그녀의 비난 섞인 눈빛이 저를 꿰뚫는 듯 했습니다. 과연 제가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이 샵을 계속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강우람 씨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지만 그의 아내가 찾아온 이후로 우리는 더욱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용기를 주었고 저의 옆을 굳건히 지켜주었습니다. 지윤 씨, 괜찮아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저 믿으세요.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샵의 경영은 점점 어려워졌고 저는 베트남에 계신 부모님께 보낼 돈마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인가? 저는 자책했습니다. 강우람 씨와의 관계가 시작되기 전에는 비록 외로웠지만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저는 강우람 씨에게 헤어지자고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람 씨, 우리 관계는 여기서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 때문에 우람 씨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더 이상 이곳에서 버틸 자신이 없어요. 저는 베트남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제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품은 따뜻했지만 저는 그의 슬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윤 씨,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저에게는 지윤 씨가 필요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그는 저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고 저는 그의 도움을 받아 샵을 다시 정비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샵의 마케팅 전략을 세웠고 새로운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샵의 간판을 새로 달고 내부 인테리어를 밝고 현대적인 분위기로 바꾸었습니다. 저는 마사지 기술을 더욱 연마했고 새로운 아로마 오일 블렌딩을 연구했습니다. 강우람 씨는 제 옆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샵에 나와 저를 도왔고 때로는 저의 고민을 들어주는 상담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역경을 헤쳐나가며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점차 손님들의 발길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샵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예약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강우람 씨의 아내로 인한 소동은 점차 잊혀져 갔고 저는 다시 이곳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저희의 관계를 인정하게 되었고 그의 어머니는 저를 찾아와 맛있는 베트남 음식을 만들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의 친구들도 저희를 응원해 주었고